오늘은 전 국민 생선인 고등어 구이를 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어 구이를 하면 그냥 고등어 조림과 구이 오늘 그 중간쯤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양념에다가 오늘 저희는 또 양식에서 빠지지 않는 양식에서 정말 감초처럼 들어가는 토마토를 좀 활용을 해서 좀 더 건강에 좋고 그리고 훨씬 담백합니다. 훨씬 담백하게 고등어 조림도 아닌 것이 구이도 아닌 것이 이렇게 해서 토마토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맛도 있고 그리고 영양도 풍부한 그런 고등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를 한 마리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얘가 이 저희 접시가 25cm가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게 꼬리도 제거를 하고 머리도 제거를 했는데도 뭐 이렇게 꽉 차가지고 넘치잖아요. 이 정도 고등어면 굉장히 사이즈가 큰 고등어고요. 이제 만약에 오늘 고등어 같은 경우 이렇게 음식을 할 것 같으면 배를 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장만 제거하고 어차피 칼집을 낼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포항 죽도시장에서 이 고등어를 이렇게 그 한꺼번에 가서 그 생고등어를 사면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약간 그 강고등어처럼 간을 바로 해주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가지고 와서 냉동을 시킵니다. 2마리씩. 그래서 지금 해동을 어젯밤에 내놔가지고 해동을 했더니 지금 뭐 방금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처럼 굉장히 지금 아주 신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사용할 건데 여러분들은 굳이 자반고등어처럼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집에 자반고등어가 있다. 내가 냉장고에 자반고등어가 안 먹던 게 냉장고에 보관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자반고등어도 어느 시점이 되면 굉장히 비린 맛이 또 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특히 그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 분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단백질 분해가 빠르다라는 것은 부패가 빨리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분해가 빠르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선도를 신선할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근데 이제 또 간고등어는 어느 시점 이 간을 한 다음에 한 뭐 24시간 정도는 소금을 뿌려서 저온에서 숙성하는 또 그게 굉장히 또 맛을 굉장히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한 것은 그 기술이에요. 간을 하는 기술, 또 숙성을 하는 기술. 내륙인데도 불구하고 간고등어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딱 그 정도 지나면 이제 단백질이 점점 분해가 빨라져가지고 부패가 일어나면서 부패가 일어나기 이전에도 이게 분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죠. 그걸 우리가 생선 비린내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트리메탈 아민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게 비린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고등어가 있으시면 꺼내셔서 보통 뭐 냉동이나 냉장에 좀 보관해 놓으셨으면 냉동에 있으면 꺼내셔가지고 쌀뜨물에다가 이걸 담그세요. 요즘에는 제가 어릴 때의 강고등어를 기억을 하면 굉장히 간이 짰거든요. 굉장히 간이 짠 그런 고등어였는데 지금은 강고등어가 그렇게 간이 세질 않습니다. 그래서 간을 뺀다라는 것 그런 의미보다는 비린 맛을 좀 제거를 해주는 그런 의미로 쌀뜨물에다가 소주를 좀 타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담궈 놓으시면 훨씬 비린 맛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주의 알코올 성분과 그리고 쌀뜨물에 들어있는 전분질이 이 생선에 흡착해가지고 비린 맛을 빼주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한 30분 정도 담궜다가 이렇게 요리를 하시면 비린맛 없이 고등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선한 고등어가 가장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신선한 생물 고등어가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관된 고등어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토마토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토마토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비린맛 성분도 굉장히 감소가 돼요. 비린맛 자체가. 그래서 훨씬 더 담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를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한 그런 고등어 요리를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굉장히 큰 고등어 하나 기준으로 토마토 반 개 정도를 사용을 할 겁니다. 반 개. 반 개를 꼭지 부분을 제거를 하고요. 얘를 곱게 다질 겁니다. 만약에 이 양념을 나는 고등어를 너무 좋아해서 자주 생선 조림을 해 드신다. 그러면 이거를 한 2배, 뭐 4배 이렇게 양념장을 해 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하나 딱 고등어 구이를 할 양만 오늘 양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반 개 정도를 만약에 그렇게 한꺼번에 좀 넉넉하게 하신다 라고 하시면 토마토를 믹서기에다 가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저는 고등어를 한 마리 정도만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도마에다가 다지겠습니다. 입자가 굴러다니지 않을 정도로 다져주시면 돼요. 좀 많은 양의 양념장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안 다지시고 믹서기에다 갈면 훨씬 좋겠죠. 자, 이렇게 다진 토마토를 제가 볼에다가 먼저 넣어줄 거예요. 고등어 조림을 할 이제 부재료까지 다 준비가 됐고요. 제가 도마를 안 바꾸기 위해서 고등어를 지금 맨 나중에 지금 칼집을 넣었는데 여러분들은 미리 만약에 생고등어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약간 어슷 넣을 거예요. 칼집을 한 2cm 간격으로 이렇게 길게 빨리 익고 그 다음에 양념이 잘 스며들으라고 이렇게 넣을 건데 얘가 지금 강고등어처럼 이렇게 배가 갈렸으니까 그러는데 여러분은 생고등어일 때는 안 가르고 그냥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생고등어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칼집을 낸 상태에서 요즘엔 허브솔트를 많이 쓰시면 좋더라고요. 허브솔트도 약간 서양식 허브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양파가루하고 마늘가루가 첨가된 허브솔트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엊그저께 처음 써봤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뿌려가지고 한 30분 정도 재워놓는 게 좋죠. 근데 저희는 이게 이미 간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시장에서 이렇게 배를 갈라서 강고등어처럼 해준 거기 때문에 별도의 간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칼질만 내주면 이제 고등어 조림을 할 준비가 다 됐어요. 이 토마토 이렇게 다졌죠. 자, 여기에다가 양념을 할 겁니다. 양조간장 3큰술을 넣어줄 거예요. 양조간장 3큰술. 그 다음에 고춧가루 2큰술. 그리고 매실청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반. 그 다음에 여기에
후춧가루 약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오늘 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게 이 생강술이거든요. 생강술. 자, 생강술이 뭔가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생강술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선 요리를 하게 되면 생강을 당연히 사용하죠. 비린내를 없애니까. 그리고 생강에 또 그 향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육류 요리를 할 때 뭐 닭고기나 돼지고기, 제가 전통 음식을 십수년을 공부를 했는데 소고기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소고기에는 보통 다른 육류 뭐 닭고기, 돼지고기에는 생강을 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술을 많이 쓰잖아요. 뭐 청주나 소주를 많이 쓰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번거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도 이거 배운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 용기는 이렇게 긴 용기가 좋습니다. 긴 용기. 얘가 지금 한 1.8 정도 되는 용기인데 여기에다가 생강을 얇게 슬라이스를 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저희는 이제 생강을 마늘, 생강, 뭐 고추 이런 거를 가는 기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강은 분쇄기에 잘 집에 있는 여러분들 분쇄기나 믹서기에 섬유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잘 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얇게 편을 써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기계가 있어서 마늘을 갈 때 저희가 김치 양념을 하기 위해서 생강도 갈거든요. 거기다 갈은 거예요. 갈아서 이런 용기에 3분의 1 정도를 생강을 채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강을 얇게 편으로 썰어도 3분의 1을 생강을 채우시고 나머지를 소주를 부어 놓으세요. 가득 소주를 부어 놓으시면 만약에 갈은 생강을 넣었다 라고 하시면 한 2, 3일 후부터 사용을 하시면 돼요. 얘를. 그러면 생강과 술이 들어갈 때 두 가지를 따로 넣으실 필요가 없이 이거를 그냥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얘를. 그런데 편으로 썰어서 했다. 나는 이게 가는 게 여의치가 않아서 얘를 편으로 썰어 가지고 얘를 술을 부었다 라고 하시면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담가 놓으셔야 이 생강의 맛과 그다음에 향과 영양이 이게 빠져나오거든요. 알코올에 의해서. 그래서 갈았을 때는 조금 빨리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얇게 편으로 썰어서 이렇게 생강술을 담아 놓으시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 이렇게 담가 놓으셨다가 이거를 주방에 놓으시고 양념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알코올이기 때문에 변질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냉장 보관 안 하시고 그냥 주방에 그냥 조금 뭐 만약에 뭐 너무 덥거나 또 햇볕이 들거나 이런 데만 아니면 그냥 보관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굉장히 주방에서 요리하실 때 다양하게 이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생강술을 한 큰술을 여기다 부어 줄 거예요. 한 큰술. 그러면 토마토 토마토 반 개 다져서 여기에다가 양조간장, 고춧가루, 매실청, 그 다음에 다진 마늘, 그리고 생강술과 후춧가루 이렇게 하면 고등어 조림을 할 양념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거를 나는 이렇게 한 번 하기 귀찮다 라고 하시면 한 곱하기 4배 정도, 그러니까 토마토 한 2개 정도를 할 양을 이렇게 하시면 여러 번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고등어 조림을 할 양념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냥 마른 팬에다가 고등어가 기름이 많은 생선이긴 하지만 너무 또 처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구울 수는 없어요. 그럼 약간 겉이 좀 바삭하게 식감이 별로 좋지도 않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팬을 달궈서 식용유를 조금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금만 많이 붓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고등어에서 굉장히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불도 너무 센 불이 아닌 불을 좀 약불로, 중약불로 낮추셔서 이렇게 고등어를 먼저 구워주세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한쪽 면이 다 익었거든요. 여러 번 뒤집는 것보다 한 번만 뒤집어서 일단 거의 90% 정도를 익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줄 겁니다. 90% 정도. 이 양념장이 고춧가루, 간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등어가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90% 정도 익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양념장을 이렇게 바르게 되면 금방 고등어는 익지 않고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90% 정도 고등어를 익히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양념을 바를 겁니다. 자, 식용유를 뭐 한 작은술 정도밖에 안 넣었거든요. 그런데도 고등어가 지방 성분이 많은 그런 생선이 돼서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나온 기름은 좀 이렇게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고등어 조림은 양식의 양식 스타일과 한식 스타일을 퓨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여러분들이 자작하게 무 넣고 뭐 묵은지 넣고 하는 그런 조림이 아니라 굉장히 좀 드라이한 그런 조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생고등어고 이게 간이 좀 고등어 자체에 간이 좀 별로 이렇게 세게 하지 않았다, 밑간을, 그러면 밑 밥반찬 뿐만이 아니라 술안주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이제 거의 뭐 한 80%가 고등어가 익었어요.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자,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으면 불을 굉장히 약불로 낮추셔야 돼요.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아주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한 면을 양념을 발랐으면 다시 뒤집어서 고등어의 형체를 좀 그대로 살리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마저 남은 양념을 골고루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양념을 바르셨으면 여기에 뚜껑을 좀 덮어서 한 3분, 그리고 뒤집어서 한 3분 정도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타지 않고 양념이 좀 이렇게 뭉근하게 스며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여건상 팬을 지금 달걀말이를 하는 사과팬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덮는 좀 뚜껑이 좀 이렇게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뚜껑을 양념을 앞뒤로 지금 발랐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불을 굉장히 약불로 한 다음에 한 3분 정도 이렇게 익혀주시고 뒤집어서 또 한 3분 정도 이렇게 익혀주시면 뭉근한 불 상태에서 타지 않고 지금 양념이 고등어에 아주 잘 스며듭니다. 저는 뚜껑을 덮지 않고 지금 양념이 고등어에 배이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두고 얘를 좀 양념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토마토가 지금 익잖아요. 양념에서 지금 익어가고 있는데 그 향이 올라오면서 아까 처음에 제가 그 고등어를 그냥 구울 때 났던 약간의 그 비린 맛이 싹 사라졌어요. 지금 굉장히 좀 약간 토마토의 그 토마토가 익으면 약간 상큼하고 달짝지근한 향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지금 팬에서 올라오면서 비린 맛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고등어 조림이 약간 고갈비 같은, 우리로 표현하면 고갈비 같은 느낌이고, 저희는 오늘 약간 주제가 퓨전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드라이한 조림. 자, 이제 맛있는 향이 올라오니까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등어를 통째로 이렇게 접시에다 담았고요. 여기에 아까 대파 제가 채 썰어서 찬물에 살짝 담가 놓은 게 있었죠? 얘를 건져서 이렇게 물기를 좀 살짝 짜게 되면 얘가 볼륨감 있게 살아나거든요. 얘를 이렇게 곁들여서 드실 때 같이 드실 수 있게 이렇게 위에다가 가니쉬로 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왠지 요리같이 보이지 않나요? 고등어 조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등어 조림도 약간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요리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위에다가 빨간 고추를 조금 올린다던가 약간 이렇게 초록색을 뭔가를 좀 주니까 더 좀 근사한 한 접시의 요리가 된 것 같아요.